KMA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MATV 현안진단입니다. 법사위에 계류 중인 간호법 관련하여 지난 6월 대한의사협회는 제2기 간호법 저지 비대위를 확대 개편하고 범보건의료계 13개 단체장 간담회와 실무회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간호협회 측은 꾸준히 보건의료 노조와 시민단체 등을 동원 간호법 제정을 위한 여론전을 형성해 나가고 있는데요.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의료연대는 의료 생태계를 위한 합리성이 아닌 간호사만 힘들다는 감정에 호소하는 간호단독법이 결국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될 것이라 임모와 강력히 규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간호법의 실체와 관련 팩트 체크를 해주실 두 분을 모셨습니다.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전성훈 변호사,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정은숙 수석부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 간호협회는 초고령사회 보건의료 패러다임 변화로 의료기관 중심의 치료 중심에서 지역사회의 건강 돌봄으로 확대되어야 되니까 간호법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데요. 정말 그게 맞습니까? 네, 이거는 전제사실에서 잘못된 결론을 도출한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예라고 볼 수 있는데요. 초고령 사회에서 보건의료 패러다임이 변하는 것도 사실이고 지역사회에서 건강돌봄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먼저 건강돌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 현재 이미 그물망처럼 촘촘히 구성되어 있는 의료기관들이 중심이 돼서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 둘째로는 간호사만 있으면 건강돌봄이 되지는 않지요. 그래서 의사를 중심으로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응급구조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의 다양한 보건의료 직종들이 모두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모든 보건의료 직종을 통합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의료법을 개정해야죠.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보면 전제사실에서 잘못된 결론에 이끌어낸 전형적인 예에 해당합니다. 네, 그렇군요. 지역사회 건강돌봄 확대를 내세우고 있는 간호법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무엇보다 초고령 사회를 맞아서 지역사회에서 의료와 건강돌봄을 운영할 때 통합해서 운영할지 분리해서 운영할지, 즉 어느 게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더 도움이 될지를 먼저 검토를 해봐야죠. 그리고 이를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구현하는 게 좀 더 비용 대비에 효과적일지, 흔히 말하는 가성비가 좋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죠. 그런데 지금 간호법은 이러한 점들에 대한 검토가 전혀 없이 그냥 간호사 역할만 지역사회로 확대하자는 얘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의사로부터 독립해서 확대하자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 방문간호센터나 만성질환관리 코디네이터 등을 이용해서 사실상 간호사 단독 개원으로 가는 위험한 문을 열려는 게 아니냐라는 주변에 많은 의구심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 간호조무사뿐만 아니라 임상변리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응급구조사협회 등 모든 보건의료단체가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호사를 지금까지 우리 주변의 다른 직종과 함께 공생해왔던 우리나라 개구리에서 닥치는 대로 다 잡아먹는 수입산 황소개구리로 바꾸는 그런 법안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다른 직역들의 영역을 이렇게 함입해가는 그런 표현에 대해서 인상적인 말씀 감사드립니다. 간호조무사협회에서 보시자면 이 간호법이 간호 인력의 지역사회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하게 된다고 주장하고요. 또 간호조무사가 단독으로 일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것 자체가 현행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간호법 제정 시에는 장기 요양기관 등에서 간호조무사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그런 주장에 대해 간호조무사협회 주장에 대해서 가짜 뉴스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내모는데요. 네. 간호법에는 인력 배치 조항이 없고 제정되면 오히려 간호조무사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또 간호협회에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저희가 이제 구체적인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몇 가지 팩트만 먼저 바로잡고자 합니다. 우리가 간호조무사가 단독으로 업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한 바는 없습니다. 장기 요양기관에서 간호조무사 1인만 근무하고 있고 또 촉탁이 지도하에서 업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요. 이게 왜 현행법 위반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간호법에 인력 배치 조항이 있다고 얘기한 적도 저희는 없습니다. 완전 동문서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적한 것은 장기 요양기관에서 간호조무사가 지금처럼 일하지 못하고 간호사 보조 인력으로 전락하게 되면 의원급 의료기관에도 결국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1차 의료기관에서 만성질환 코디네이터가 그 사례에 속하고요. 이런 식으로 사실도 아닌 주장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상대방의 주장을 제대로 경청하지 않고 있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저희에서 허위 사실을 근거해서 상대방을 비난하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저희는 사실 간호조무사가 의료기관에서 간호사의 보조 업무만 하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 것도 틀린 팩트입니다. 간호조무사는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는 병동에서는 간호사의 보조로서의 일을 하고 있지만 의원급 의료기관이나 병원급 이상의 외래에서는 의사 지도하에 진료 보조 업무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장기 요양기관에서도 노인복지 시행 법령에 따라서 간호조무사 1인이 촉탁의 지도하에서 간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기 요양기관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 업무 범위에 이미 정해져 있는 것들은 촉탁의 지도하에서 장기 요양기관이라든지 이런 요양기관들에서도 이미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업무의 보조라고는 말을 할 수 없고 이미 업무를 시행하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간호협회는 마치 장기 요양 등 지역사회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 업무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간호조무사가 지역사회에서 간호 업무를 하면 국민의 건강을 저해하는 위법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의도는 간호법을 제정해서 지역사회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들을 간호사의 보조 인력으로 만들겠다라고 밖에 저희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장기요양기관이나 장애인복지시설, 유치원 등의 의료기관 밖에 있는 지역사회 기관은 각 법률에 따라서 정원 기준을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중 1인만 근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간호조무사 혼자 근무하는 기관이 현재 많이 있습니다. 현재 장기요양기관에만 간호조무사가 약 14,000여 명이 근무하고 있고 간호사는 한 3,600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하면 간호조무사가 장기요양기관에서 간호사보다 조금 더 많은 숫자가 근무하고 있고 현재 지역사회의 다른 기관이나 시설까지 합치면 약 간호조무사는 2만여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런 기관에서 혼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가 촉탁의 지도하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간호법이 제정돼서 장기요양기관에서도 간호조무사가 간호사를 보조해서 업무를 해야 된다고 하면은 간호조무사 혼자서 근무할 수 없게 되고 간호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간호조무사를 해고하고 간호사를 대체 채용하게 돼야 되죠. 결국 장기요양기관 등 지역사회에서 일하던 간호조무사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지금까지 촉탁의 지도하에 하고 있던 업무를 하지 못하게 되고 간호사 보조 인력으로 이렇게 전락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간호협회는 간호법 우선 적용 조항을 없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문제는 현재 각 법에는 정원 규정에만 있고 업무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결국 간호조무사에 대한 업무 규정은 이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법에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원은 간호조무사 혼자 해도 된다고 되어 있지만 업무는 간호사를 보조해서 해야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간호조무사가 업무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가 그래서 지금 저희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조무사가 일자리를 빼앗기고 피해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근거입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도 간호법 적용 범위를 의료기관으로 한정하고 지역사회는 제외하고자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관련해서는 사회적으로 더 많은 논의와 숙려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회 복지위 민주당 의원들이 이런 의견을 무시하고 간호법을 강행 처리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조무사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주장도 사실 팩트를 왜곡한 억지 주장입니다. 초고령 시대에 이미 접어들었고 지역사회 보건의료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간호조무사 일자리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그리고 간호조무사뿐만 아니라 다른 보건의료 직종의 일자리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간호법과 무관하게 증가하고 있는 수요입니다. 간호법이 없어도 초고령 시대에 지역사회 간호조무사 일자리는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간호법은
지역사회에서 간호조무사들의 일자리와 업무 역할을 축소시키는 악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네. 이런 통계적인 현황을 말씀해 주신 네. 것이나 아까 지적해 주신 업무랑 그다음에 정원이 충돌하는 문제 네. 이런 걸 보면은 분명히 문제점이 도출되는데 이를 그냥 다 싸잡아서 가짜 뉴스라고 하는 것이 네.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이사님 간호사 단독 개원은 간호법에 없는 내용이다. 간호사가 의료기관을 개설한다고 단독 개원한다고 한 적이 없다. 가짜 뉴스다라고 또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먼저 말씀드리니까 누가 간호사가 의료기관을 개설한다고 주장한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의료기관 개설 요건은 의료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가 의료기관을 개설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의료계에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도 누군가가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를 왜곡해서 반박하는 것은 이게 바로 가짜 뉴스입니다, 오히려. 모든 보건의료계가 우려하는 간호사의 단독 개원이라는 것은 첫째, 간호사가 의료기관 밖의 지역사회에서 방문간호센터 같은 것을 개설하여 의사 지도 없이 독자적으로 간호 판단을 하고 그리고 간호 처치를 하고 둘째로는 이름이야 다양할 수 있겠지만 케어 코디네이터 센터 같은 것을 개설하여 만성질 환자들을 대상으로 의사의 지도 없이 즉 의료법에 맞춰서 구체적 개별적인 지도를 받지 않은 채 이것만 가지고 교육, 상담 및 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을 독자적으로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즉 의료법에 있는 근거들을 교묘하게 차용해서 사실상 단독 개원과 같은 효과를 내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돌봄은 언제든지 진료가 이어질 수 있고 진료 후에는 보통 돌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돌봄과 진료는 분리해서 안 되고 유기적으로 일체화해서 운영을 해야 돼요. 그래야 국민이 더 안전합니다. 그럼에도 환자에 대한 간호와 돌봄이 의사의 지도 없이 의사의 관여 없이 이루어진다면 나중에 환자 건강에 심각한 상황이 갑자기 발생하는 경우에 진료의 방향이나 목표 설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생명과 환자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보건의료계에서 다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간호사가 의료기관을 개설해서가 아니라 간호사가 단독 개원할 수 있는 어떤 보건의료 서비스 케어 센터 이런 형태로 인해서 사실은 고사되어가는 이제 도서 지역의 1차 의료 기관들과 영역이 겹치거나 혹은 경쟁하게 되어서 결국은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될 분들이 좀 부족한 간호와 돌봄이라고 하는 어떤 좀 미완성된 서비스를 받음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심각할 것 같습니다. 네,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 침해도 꼼꼼히 살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간호협회는 1966년에 지금의 간호조무사가 간호보조원으로 탄생했는데 간호보조원은 간호원을 보조하는 것이 업무였는데 간호사 수급에 문제가 있어서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해서 간호조무사에게 일부 예외 조항으로 진료보조를 허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협회에서 분석해 본 바에 따르면 취업 간호조무사 24만 명 중 80% 정도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지도하에서 업무를 하고 있고 간호사를 보조해서 업무를 하는 간호조무사는 20%도 채 안 되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이사님 최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간호협회 관계자가 간호법과 관련되어 있는 많은 단체라고 주장한다는데 사실 많은 단체는 없고 13개 단체인데 이들 간의 이해관계가 하나도 없다라고 했는데 간호법 저지 13개 범보건의료 단체가 간호법과 이해관계가 하나도 없다는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이거는 뭐라고 해야 할지 좀 난감한데요. 왜냐하면 중학생도 이해할 만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의사, 치과의사,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응급구조사, 요양보호사 이런 분들이 간호사와 일하지 않으면 누가 간호사랑 일합니까? 그러니까 간호사가 혼자 일하나요? 그러니까 같이 일해야 되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 역할, 책임 등이 변경되면은 이분들이 영향받지 않는다고 하면 누가 영향을 받는다는 건가요? 그래서 왜 간호법과 이해관계가 하나도 없는 분들이라고 지칭을 하는지 그 부분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 이런 직역들의 중앙회뿐만 아니라 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노인복지중앙회, 제가노인복지협회, 제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도 간호법에 반대하고 계신 13개 단체들 중 하나인데요. 이런 단체들은 간호단체가 그렇게 독점하고 싶어하는 건강돌봄의 최일선에서 이미 일하고 있는 분들이 결성한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간호협회가 의도한 대로 통과가 되면 이분들은 일자리를 잃거나 혹은 하던 일을 그만둬야 되거나 혹은 좀 더 완화된 내용으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엄청난 비용 부담을 감수하거나 이거를 불이행했을 경우에는 이제 행정처분까지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요. 이런 분들이 이해관계가 없다라고 하면 그럼 누가 이해관계가 있는 걸까요? 네, 그래서 참 가짜 뉴스라고 말을 하는데 참 설득력이 좀 약한 것 같고요. 간호협회는 특히 간호조무사에 대해서도 미국의 LPN이나 뭐 일본의 중간호사 뭐 이런 거와 같지가 않고 한국은 간호조무사는 다르다라고 주장하면서 저희가 볼 때는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자꾸 축소시키려는 주장을 하는데요. 네. 사실 간호협회가 잘못 알고 있습니다. 간호협회 전문위원이 일본의 중간호사는 간호사이고 우리나라 간호조무사는 간호보조인력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LPN, 일본의 중간호사와 우리나라의 간호조무사 양성 교육 과정이 비슷합니다. 업무와 그 역할도 유사하고요. 교육 과정에서도 기본, 성인, 노인, 모성, 아동간호 등 배우는 것도 우리나라 간호조무사 교육과정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런데도 간호협회는 미국의 CNA나 일본의 중간호조수 등과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요. 이거는 굉장히 다릅니다. 미국의 CNA나 일본의 간호조수는 양성 과정부터 우리나라 간호조무사와는 완전히 다른 체계입니다. 그리고 간호협회에서 자꾸 OECD 얘기를 하시는데요. 미국은 RN, LPN을, 또 일본은 간호사와 중간호사를 OECD에 제공하는 간호 인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간호 인력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즉 국제 통계에서도 간호조무사는 미국의 LPN이나 일본의 중간호사처럼 같이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간호조무사는 세계적으로도 미국의 LPN이나 일본의 중간호사와 동등한 수준의 간호 인력으로서 인정을 받고 있는데 유독 간호협회만 간호조무사는 중간호사나 LPN과는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간호법의 그 의결 과정과 조문의 구성 내용 자체를 좀 상세하게 팩트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간호협회는 간호법은 여야 합의하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심의 의결했다고 주장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의료계에서는 인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야 합의한 게 맞는지 또는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게 맞는지 한번 소견을 말씀 주신다면요. 네, 형식적으로는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